안녕하세요. 대단한 부동산 꼰대들의 공기환입니다. 최근 부동산 뉴스, 주요 뉴스를 보게 되면은 같은 주제를 갖고 기사 내용이 나오는데 내용은 완전히 상반된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시장 참여자들, 투자자들, 시청자분들한테 오히려 혼란만 가중시키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오늘도 뉴스가 같은 주제인 다세대 빌라를 같은 주제를 갖고 얘기를 하는데 완전히 상반된 뉴스가 나와서 팩트 체크와 사실 확인, 그리고 왜 이렇게 오류가 발생하게 되고 시장이 혼란만 가중시키는 원인을 좀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겠고, 시장 상황이 사실은 어떻게 돼 있는지 또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부분까지 한번 짚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뉴스부터 보게 되면 신축 빌라 주의보, 강서구의 10곳 중에 8곳이 깡통주택이다 라고 제목이 나와 있죠. 이 기사 제목만 보게 되면은 강서구에 있는 신축 빌라를 사면은 전부 다 깡통주택이기 때문에 80%가 깡통주택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대단히 위험한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기사 제목이에요. 좀 내용을 보게 되면은 일단 국토부 자료니까 공신력 있는 자료로 토대로 해서 도출이 내온 통계 자료입니다. 자, 서울의 전체 신축 빌라 전세 거래 중 2752건 중에서 26.7%, 약 27%에 해당되는 739건이 깡통주택이다라고 이게 표로 나와 있는 거예요. 내용을 좀 보게 되면 빌라가 대거 들어선 서울의 강서구, 도봉구, 금천구에서는 깡통주택이 속출하고 있다라는 내용인데, 정말 요 정도까지 기사를 읽으면은 세상 위험한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내용을 조금 더 지켜본다면은 얘기가 완전히 달라지는데요. 자, 특히 강서구에 상반기 1월달부터 6월달까지 신축 빌라의 전세 거래 10건 중에 8건, 그리고 도봉구와 금천구의 절반 이상이 깡통주택인 것으로 나타났다라는 통계 자료입니다. 이게 현실을 너무너무 반영하지 못하고 심각한 통계 오류로서 시장 상황을 오히려 혼란하게 만들어요. 밑에 좀 보게 되면은 깡통주택이란 건 뭐냐 하면 매매 가격보다 전세 보증금이 높거나 비슷한 수준의 집을 말합니다. 이렇게 되면 대단히 위험한 건 사실이죠. 첫째, 이 데이터 국토부의 실거래가 자료이기 때문에 굉장히 공신력이 있는 팩트에 근거한 자료다라는 건 맞아요. 근데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게 신축 빌라라는 것이 특징이에요. 이게 왜냐하면은 보통 거래를 할 때 신축 빌라 같은 경우는 이제 착공하는 시점에 보통 계약을 해버리거든요. 그래서 착공하는 시점에 계약을 합니다. 그리고 전세는 언제 맞추냐면은 입주 완공이 돼서 입주하는 시점에 전세를 맞추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착공 시점과, 그러니까 계약을 하고 신고한 시점과 입주하는 시점에 전세를 맞추니까 전세 세입자가 들어오는 시점의 차이가 생기는 상황이 되는 거죠. 예를 들면은 분양가가 3억이에요. 분양가가 3억인 빌라를 그때 당시에 이제 계약을 할 때 그때 전세가 한 2억 정도 하는 시장이었어요. 그래서 빌라 매매 가격과 전세 2억이면 안전하니까 계약을 했겠죠. 그리고 계약을 한 시점에 신고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완공이 다 돼서 세입자를 맞추는 시점에 되니까 전세 가격이 올라버려서 한 2억 8천 정도의 전세가 맞춰진 거예요. 그러니까 신고된 3억에 전세 2억 8천이면은 전세가율이 90%가 훨씬 넘는 상황이니까 깡통주택이라는 통계 자료가 나오게 되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은 전세 가격이 2억에서 2억 8천 정도로 상승을 했으면 분양 가격인 3억이 그대로 계속 고정값으로 고정시켜 놓고 나서 데이터를 도출해내니까 이런 상황이 나는데, 전세가 2억에서 2억 8천으로 상승을 하면 3억짜리는 4억 2천 정도로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4억 2천에 시세 4억 2천에 전세 2억 8천은 안전한데, 신고된 국토부의 실거래가 자료를 토대로 신고가 3억에 됐고 입주되는 시점 6, 7개월 뒤에 들어가는 전세가 2억 8천이니까 신고된 가격 대비 실제 전세 가격이 들어가는 걸로 계산을 하니까 전입신고를 이때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전세가율이 나오면서
깡통주택이라고 나오는 거예요. 또 4억 2천의 가격에 예를 들면 전세가 3억 1천에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은 분양가가 3억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분양가보다 전세 가격이 더 높게 신고된 3억보다 전세 전입 신고된 3억 1천의 전세 가격이 분양가를 뛰어넘고 매매 가격 거래된 가격보다 뛰어넘는다고 통계 자료가 나오니까 현실은 시세가 4억 2천 4억 5천 가 있는데 신고된 가격이 3억이다 보니까 또 전입 신고돼서 신고되는 전세 가격이 3억 1천이다 보니까 이게 깡통주택이라고 지금 현재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현실을 몰라서 그래요. 오로지 탁상 앉아서 데이터만 갖고 도출해낸 더하기 빼기 1차원적인 어떤 그 통계 자료 수치가 나오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시세가 4억 5천이라는 걸 알고 있는데 이걸 신고된 3억으로 계산을 하니까 고정가격으로 6, 7개월이 지난 가격 변동을 반영하지 못한 그런 데이터가 반영되다 보니까 시장에서의 상황과는 완전 정반대, 완전 상반된, 그래서 세 번째로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하면은 기회를 박탈하는 예를 들면은 이제 아파트를 투자하려고 했던 분들이 이제 아파트 가격이 너무 많이 오르니까 또 빌라 같은 데서 전세 살고 열심히 돈을 모아서 내 집 마련하려던 분들이 아파트는 투자를 포기하고 깨끗한 역세권에 엘리베이터 있고 주차장 있는 깨끗한 빌라라도 내 집 마련하겠다라고 생각했던 분들이 이런 뉴스를 접하게 되면 오우, 이거 너무 신축 빌라 사면은 깨끗한 집에 살려고 그랬다가 깡통 되는 거 아니야? 이런 투자 했다가는 가격이 폭락하게 되면은 전세금도 못 내주는 거 아니야? 투자 기회 자체를 아예 박탈시켜버리는, 투자에 대한 어떤 심리를 굉장히 냉각시켜버리는 그런 상황까지 만들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잘못된 통계,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통계는 오히려 나오지 않는만 못한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다. 그래서 요 케이스는 지금 현재 그런 케이스에 해당이 되고, 두 번째 뉴스를 보게 되면은 이 앞에 지금 나와 있는 깡통 전세가, 깡통 거래가, 깡통 주택이, 깡통 빌라가 속출하고 있다라는 걸 완전히 뒤집어 버리는 그런 또 뉴스가 같은 날 나온다는 것이죠. 다음 뉴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뉴스를 보게 되면 서울 연립 다세대 주택도 역대급 수급 불균형. 이 수급 불균형이라는 얘기는 수요와 공급이 있는데 공급이 수요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한 상황을 수급 불균형이라고 하죠. 반대의 경우도 수급 불균형이라고 하는데 지금 여기 내용은 수요는 엄청나게 많은데 공급이 너무 적다. 이게 아파트 시장이 아니고 연립 다세대 시장도 역대급으로 수급이 불균형하고 있다.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이 밑에 있는 그래프죠. 아파트 거래량과 빌라 다세대 주택 거래량에 보게 되면은 빌라 거래량이 아파트 거래량을 완전히 추월해서 이만큼 더 높은 상황으로 나타나고 있는 게 지금 올해 1월달부터 6월달까지 이어지고 있는 현상인 것이죠. 자, 보게 되면은요, 아파트 가격과 전세금이 모두 오른 여파에 따라서 고스란히 연립 다세대 주택으로 넘어가고 있다. 자, 이 18일날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6월 서울 연립 다세대 주택의 전세 수급 지수, 수급이라는 얘기는 수요와 공급 얘기죠. 수급 지수가 역대 최고치인 106.6을 기록했다. 역대 최대랍니다. 자, 전세 구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차라리 집 사자는 사람들이 늘어나며 수요는 매매 시장으로 옮겨가는 모양새다. 결국 매매 시장도 수요 초과가 심화되는 상황이다 라고 됐습니다. 그러니까 전세도 공급이 부족하고, 그래서 전세를 못 구하니까 그 수요자가 매매 시장으로 전환이 되면서 매매 시장에서도 공급이 부족하고 수요가 초과되는 상황이 더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봅니다. 자, 연립 다세대 거래량이 17,200건으로 아파트 거래량보다 약 40%나 많다라고 합니다. 빌라 거래량이 아파트 거래량보다 40%나 많아요. 이거는 정말 역사적인 일이에요. 자, 전문가들은 20대 대학생과 사회초년생 등 1인 가구뿐만 아니라 아파트 임대차 시장에 머물러 있던 30, 40대도 비아파트 시장으로 몰리면서 연립 다세대 주택 시장의 수급 불안이 극도로 심화한 것이다 라고 보고, 이 이유는 개정 임대차법의 영향으로 전세값이 크게 오른 영향이 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임대사업자를 옥죄이게 되면서 임대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매물들을 시장에 많이 내놓게 하기 위해서 이런 그 임대차 2법 3법이 이제 시행이 되고 있잖아요. 근데 주택임대차 사업법 임대사업자 중에서 85%가 비아파트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이 중에서 60% 정도가 전체 임대사업자의 60% 정도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이 있든 없든 간에 임대사업자라 등록한 물건이 한 채밖에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떤 작은, 특히나 비아파트 쪽에 이렇게 있고, 또 임대사업자의 혜택을 많이 줘서 활성화시켰다가 임대사업자에 대해서 이 세금 혜택이나 이 인센티브나 이런 걸 확 줄여버리니까 투자 수요자들도 많이 수요가 감소를 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빌라라는 거, 다세대 연립주택을 신축으로 공급하는 공급자 입장인 건설 사업자들 같은 경우도 짓는 사람들의 숫자가 굉장히 점점 줄어들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공급은 계속 줄어드는 요인들이 발생을 하고, 시장 상황에 따라서 아파트 가격, 아파트 전세 가격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오르고, 또 전 시장에서 공급 자체가 또 연립 다세대 주택도 공급 자체가 부족하다 보니까 연립 다세대 전세 가격도 폭등을 하게 되고, 또 그 폭등하는 것에 따라서 매매 시장도 또 수요가 증가되면서 매매 시장도 이렇게 연쇄적으로 계속해서 악순환이 반복되다 보니까 수요는 증가를 하고 공급은 부족한 상황이 계속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잘못된 정책이 시장을 혼란을 가중시켰고, 또 이 가중된 시장을 갖고 혼란된 시장에서 잘못된 데이터를 갖고 또 시장에다가 잘못된 시그널을 주다 보니까 원래는 투자를 해서 좋은 투자를 해서 내 집 마련할 수 있는 기회가 지워질 수 있는 사람들까지 그 기회를 박탈하는 그런 통계의 오류, 심각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는데, 실제로 그런 깡통주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좀 제대로 알지 못하는, 현실 상황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자료에 근거한 데이터를 도출해 내다 보니까 시장 상황은 공급은 턱없이 부족하고 수요는 너무나 많은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 그런 데이터가 나왔다. 그래서 같은 시기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상반된 연립 다세대 주택, 특히나 신축 연립 다세대 주택이 실제로는 안전한 전세가율을 유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위험하다라는 신호를 주고 있고, 또 반대로 같은 시기에 이런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너무너무 부족하다. 그래서 전세 가격과 매매 가격이 동반해서 지속해서 상승하고 있다라는 뉴스가 같은 날 이렇게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뉴스를 접하신 시청자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맞는 거야, 저게 맞는 거야, 정말 헷갈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도 앞서 나와 있는 깡통주택의 기초가 되는 데이터가 국토부의 실거래가 자료를 토대로 해서 도출해냈다고 하니까 정말 공신력 있는 데이터를 갖고 신고를 누가 하냐면 거래 당사자들이 신고하잖아요. 그러니까 거래 당사자들이 신고한 데이터가 틀렸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일반 우리 투자자분들이 현실 상황을 잘 반영하지 않고 그냥 기사 내용으로만 본다면은 정말 심각한 오류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 같은 경우는 우리 대단한 부동산 꼰대들을 지속해서 보신다면은 이렇게 같은 날 나왔지만 다른 내용의 뉴스를 팩트 체크도 해주고 실제 시장 상황이 어떻다라는 것도 또 올바르게 알려드리는 그런 시간들을, 영상들을 계속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저희 대단한 부동산 꼰대들 지속해서 시청해주고 구독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뉴스는 두 가지의 상반된 뉴스를 갖고 팩트 체크를 해봤고 실제 시장 상황이 어떤지까지도 한번 진단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뉴스 또는 영상이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시고, 제가 마음이 약하니까 선풀 많이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